그에 비해 사마이의 군사는 15만에 이르러 전력차가 너무 컸다. 수천에 불과한 초계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것을 본 제갈량이 애써 침착을 잃지 않으며 말문을 열었다. 모두들 두려워하지 마라. 당장 모든 깃발을 멈추고 몸을 숨겨라. 그리고 수십 명의 병사만 백성들의 옷차림을 하고 나와 성문을 활짝 연 뒤 평화롭게 비지를 해라. 위에 군사가 나타나도 절대 동요하면 안 된다. 제갈량의 말에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나 제갈량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곧 그 명령을 따랐다. 잠시 뒤 평범한 백성들의 옷차림으로 한복한 수십 명의 병사들이 비지를 시작하자 제갈량은 성문에 올라가 검은고를 켰다. 그때 마침 사마이가 서성에 도착해 그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출격을 알고도 한가롭게 검은고를 켜고 있다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아마도 대군을 왜곡시켜두고 우리를 유인하는 것일 게야. 그러자 함께 출병한 아들 사마소가 말했다. 아버님의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전력이 만만치 않으니 당장 서성을 공격하시지요. 아니다. 공병의 책략이 신축임을 아니 함부로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일단 군사를 후퇴시켰다가 훗날을 기약하기로 하자. 사마이는 아들의 말에 순사리를 치며 퇴각 명령을 내렸다. 제갈량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서성을 함락시킬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다. 한참 뒤에야 사마이는 초계 군사가 수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치며 떼늦은 후회를 했다. 나는 정녕 공명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처럼 지략을 발휘해 무사히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의 낯빛이 밝지 않았다. 애당초 잘못된 판단을 해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으로 내몬 마속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먼저 왕평에게 가정을 빼앗기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물은 뒤 마속을 불렀다. 마속은 스스로 몸을 포박하게 하여 제갈량 앞에 나타났다. 성구합니다, 승상. 마속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공은 왜 나와 왕장군의 충고를 듣지 않았소? 우리가 사마이의 군사에 쫓겨 퇴각한 데는 공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마땅히 군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법이오. 승상, 제가 사마이를 물리치지 못하면 목을 내놓겠다고 했으니 그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제 식솔들에게는 허물을 묻지 말아주십시오. 평소 제갈량은 마속을 형제처럼 아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하는 법. 제갈량은 군유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속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 무렵에는 아비의 잘못을 자식에게까지 묻는 경우가 흔했으나 제갈량은 마속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여 식구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곧 형이 집행되었고 제갈량은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그 마음을 헤아린 다른 장수들도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저 세상으로 떠난 마속의 영혼을 추모했다. 그 후 제갈량은 한중에 머물면서 군사를 강건하게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위를 정벌하기 전에 성도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마속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갈량에게 또 다른 큰 슬픔이 닥쳤다. 조은이 병을 얻어 죽고 만 것이다. 명장 조은이 사망한 소식에 제갈량은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떨구었다. 이렇게 천하의 영웅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는구나. 제갈량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만큼 조언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승상으로서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있을 순 없었다.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다시 나랏일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오해 승건이 나타나 승건이 함께 위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당시 오해 육손과 위의 조유가 맞붙어 싸우는 일이었는데 육손이 승리하여 오해 사기가 매우 드높았다. 승건은 그 기세를 몰아 위의 조에게 치명타를 날리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 군력의 장비를 맞춰 막강한 힘을 회복한 제갈량은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했다. 나는 위나라로 출병하여 사마이에게 당한 아픔을 되갚아 줄 것이다. 모두 진격하라. 그렇게 제갈량은 위원을 선봉장으로 삼고 30만 대군을 이끌어 위로 향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있는 진창에서 학수가 성을 쌓아 촉의 진격을 가로막았다. 그곳을 빼앗지 못하면 촉의 군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갈량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위원 장군 총공격을 시도해 하루빨리 진창성을 함락시키시오. 알겠습니다, 승상. 아무 걱정 마십시오. 위원은 제갈량의 명을 받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학소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공격이 무산되었던 것이다. 제갈량은 충차를 이용해 성을 부수려고도 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한 번은 성 아래로 굴을 뚫어 병사들을 잠식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 적에게 발각되어 실패했다. 게다가 며칠 후 진창성으로 왕상이 지원병까지 데려와 제갈량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촉의 여러 장수들이 앞장서 성성을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왕상이 달려나와 용맹을 과시했다. 촉의 여러 장수들이 앞장서서 진창성을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왕상이 달려나와 용맹을 과시했다. 왕평과 요하, 장이 등이 그와 맞붙어 패했던 것이다. 승상 진창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산 쪽으로 물꼬를 트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기산이라. 제갈량은 부하 장수들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마대 관응 장포와 함께 말머리를 돌렸다. 진창은 위원에게 맡겼고 왕평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오는 길목을 지키게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제갈량은 기산 아래에 진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을 지키던 조진이 다급히 조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 조회가 사마이에게 물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소? 촉의 군사는 워낙 대군이라 그 많은 군량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넉넉히 2달 정도면 그리 될 것이니 그때까지 방어 전술을 펼치라고 명하십시오. 머지않아 촉군이 스스로 물러날 때 기습 공격을 펼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마이의 계략을 들은 조회는 그대로 조진에게 명을 내렸다. 그런데 방어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은 조진은 촉의 군사에게 성공을 펼쳐 승리하고 싶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헤아린 참모 순례가 그를 부추겨 제갈량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술수를 부렸다. 하지만 제갈량이 누구인가? 그는 곧 순례의 장깨를 눈치채고 여기용의 조진의 진지를 혼란에 빠뜨렸다. 순례의 유인작전은 제발을 볶는 올가미가 되었고 미끼를 던져둔 뒤 펼치려던 협공은 전략은 되치기를 당했던 것이다. 결국 조진은 촉의 군사에게 크게 패해 꽁무니를 내빼낸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진창에서 위원이 왕상의 목을 베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제갈량은 매우 기뻐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요모조모 따져본 끝에 장수들에게 그만 한중으로 돌아가자는 명을 내렸다. 승상 어찌하여 해군을 명하십니까? 장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제갈량이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진창으로 가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소. 기산에서 적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군량이 충분치 않아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요. 그러니 섣불리 의욕만 앞세우기보다는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하구려.
분명 기회는 머지않아 다시 찾아올 것이오. 그제야 장수들은 제갈량의 생각을 헤아려 한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렇게 초기의 출병은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세월이 흘러 299년이 되었다. 천하에는 또다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오해 성건이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권업을 도읍으로 삼는다. 초계 황제 유서는 곧바로 사신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하며 두 나라가 동맹 굳건히 해 위를 치자고 제안했다. 송건 역시 유선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촉과 오해 군사는 다시 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강유가 선봉에 선 촉군이 무도와 은평을 점령했으며 오군은 무창을 빼앗았다. 그러자 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제갈량이 난공불락 갔던 진창성을 함락시켰다. 학소가 병에 걸려 이전과 같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죽음을 맞았고 제갈량은 그 기세를 몰아 기상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위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마이와 장압을 앞세워 반격을 개시했다. 사마이의 지략과 장압의 용맹은 촉의 군사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양쪽 진영은 진지를 경고히 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여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다. 속고 속이고 쫓고 쫓기는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시신이 산을 이루고 핏물이 강을 이루는 대접전이 사흘이 멀다 하고 벌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갈량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슬픈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다. 장비의 아들 장포가 전투 중 낙마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제갈량은 온몸에 힘이 풀린 듯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또 하나의 별이 졌구나. 그날 이후 제갈량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자리에 몸져 누웠다. 많은 이들의 염려와 간호 덕분에 날이 갈수록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으나 얼굴빛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갈량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아 위의 공격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일에는 충실히 임했다. 사마이와 장압을 앞세워 전략을 회복한 위나라가 조만간 총공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앞날을 내다본 제갈량의 예견은 곧 현실이 되었다. 조진이 대도독 자리에 올라 4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온 것이다. 그런데 제갈량이 뜻밖의 전략을 내놓았다. 왕편과 장왕에게 각각 1000명의 군사를 내주며 적을 막아내도록 한 것이다. 제갈량의 명을 받은 두 장수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승상 정령 2000의 군사로 40만의 적을 상대하라는 말씀입니까? 허허,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겠소? 제갈량은 왕편과 장의의 물음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하늘의 기운을 살펴보니 머지않아 큰 홍수가 날 듯하오. 그것을 이용해 수공을 펼치면 적은 수의 군사로도 대군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소? 그대들은 요충지마다 군사를 1, 200씩 배치시켜 물길을 막아두시오. 그런 다음 적이 지나갈 때 한꺼번에 물꼬를 틀면 손쉽게 승기를 잡게 될 것이오. 자세한 설명을 들은 두 장수는 제갈량의 전술에 감탄하며 명을 따랐다. 그런데 제갈량의 생략은 소공을 펼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관은과 강유를 불러 강 주변에 매복하고 있다가 문난리를 피해 달아나가는 적을 섬멸하라고 일러두었다. 또한 마대와 요하에게는 기산 서쪽에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위에 패잔병이 나타나면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을 명했다. 그와 같은 제갈량의 책략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들었다. 대군을 이끌고 기세 좋게 진격하던 조지는 갑자기 둑이 터지면서 누른 강물이 밀어닥치자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병사들 위로 다시 폭우가 쏟아졌고 빗줄기만큼 많은 화살이 날아들었다. 숱한 병사들이 수장을 당했고
또 많은 병사들이 왕편과 장의의 군사가 쏜 화살에 목숨을 빼앗겼다. 조지는 다급히 후퇴 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관원과 강요의 군사가 달려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린 위군의 목을 맸다. 그러자 조진이 패잔병을 데리고 기산 쪽으로 달아났을 때는 마대와 요어가 나타나 또다시 치명타를 입혔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40만 대군의 수가 반 넘게 줄어들었고 결국 조지는 자신들의 영토로 퇴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위로 돌아온 조지는 패전의 책임을 추궁당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마음이 큰 상처를 입으면 몸도 병을 얻는 법. 조지는 상심이 워낙 컸던 나머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자 사마이가 그의 뒤를 이어 직접 대도독의 중책을 맡았다. 사마이는 몇 번이나 제갈량에게 당한 복수를 꼭 하고 싶었다. 공명에게 섣불리 계략을 썼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차라리 넓은 들판에서 전공법을 펼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마이는 대도독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금세 출병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장호를 선봉에 세워 한달음에 위습까지 진격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친 다음 초계 군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침내 양쪽의 군사가 위수 강변의 넓은 들판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사마이의 진영은 호넌일기진으로 구축되었고 제갈량은 팔개진을 섰다. 사마이가 앞을 보니 제갈량이 있었는데 사륜거를 타고 배우선을 펼쳐든 그의 모습에 신기가 불편해졌다. 공명이 우리를 기만하는구나. 전쟁터에 나온 자의 자세가 어찌하여 저토록 여울만만하단 말이냐. 저것은 우리를 희롱하려는 속셈이니 누가 나가서 당장 목을 베어오너라. 그러자 선봉에 나선 장호가 활을 높이 치켜들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갔다. 초계 진영에서 그것을 보고 강유가 창을 움켜쥐고 뛰쳐나왔다. 둘의 무의 솜씨가 워낙 출중했으므로 결투는 종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장호의 칼이 춤을 추면 강유의 창이 적재적소에 번뜩였고 강유의 창이 허공을 가르면 강호의 칼이 번개같이 합을 이루었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대결이라고 할 만했다. 오늘 관행 장군께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것이 정말이냐? 부하의 보고를 받은 제갈량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얼마 전에 병을 얻은 관행이 좀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젊은 장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얼마 전 장포가 죽었을 때 그랬듯이 제갈량은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나란 일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위를 공격하여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어렵사리 황제의 허락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제갈량은 관흥의 죽음이 안타까워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애써 기운을 되찾아 출병을 감행했다. 제갈량이 이끄는 초계 군사는 35만의 대군을 출병시켰다. 그러나 사마이도 만만치 않아 즉각 40만 대군을 출병시켜 위수로 향했다. 그는 하우연의 아들인 하우패와 하우이에게 강 건너편으로 가서 진지를 구축하게 한 뒤 자신은 본진에 남아 성을 쌓았다. 또한 곽희와 선래를 북원으로 보내 진을 치게 하여 초계 공격에 대비했다. 그처럼 사마이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제갈량에게 전해졌다. 그때 초계 군사는 기상 곳곳에 분산되어 진지를 만들었는데 하루빨리 위소를 빼앗아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마이가 그것을 모를 리 없었다. 이미 탄탄하게 진지를 구축해둔 사마이의 위군은 몇 차례나 이어진 초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위의 저항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 제갈량은 오나라에 지원 요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명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느냐? 송건이 제갈량의 서찰을 읽고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위의 세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 촉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명의 출병 요청을 받아들이시오, 폐하. 대신들의 의견을 들은 송건은 망설임 없이 출전 명령을 내렸다. 그 수가 무려 30만이나 되어 초계 군사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위의 장수 정문이 제갈량이 있는 기산의 진지로 백기를 들고 달려왔다. 항복이요, 항복, 화를 쏘지 마시오. 정문은 곧 포박되어 제갈량의 앞으로 끌려왔다. 그런데 여느 장수들이 항복했을 때와 다르게 제갈량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사실 정문은 촉군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거진 항복을 한 것인데 제갈량이 단박에 그 계략을 알아차린 것이다. 촉이 흥기를 잡고 있다면 모를까? 몇 번이나 계속된 공격을 막아낸 위의 장수가 쉽게 항복을 할 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갈량의 의심에 바짝 긴장한 정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 모습을 살피던 제갈량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어라. 네가 거짓 항복을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니 그것은 정문은 서둘러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가 당황해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제갈량이 목소리를 낮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만약 네가 나의 책략을 따른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리 하겠느냐? 그럼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뜻밖의 제안을 들은 정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량의 말이 이어졌다. 너는 지금 당장 사마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라. 촉군의 진지 경계가 허술하니 사후로 밤에 사마이가 직접 군사를 이끌어 총공격을 하라고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갈량의 지략에 넘어간 정문은 곧 편지를 써서 위의 본진으로 보냈다. 사마이는 정문의 필체가 틀림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금도 의심 없이 그 내용을 믿었다. 그리고는 정문이 이야기한 날 밤이 되자 병사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렸다. 드디어 제갈량에게 복수할 날이 왔구나. 이번 기회에 확실히 승기를 잡아 촉의 군사를 물리치자. 사마이는 짙은 어둠을 틈타 촉의 진지로 병사들을 잠입시켰다. 정문이 편지를 적은 대로 경계가 허술해 이렇다 할 위기도 없이 모든 군사가 촉의 진지로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순간 사마이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진지 어디에도 촉의 군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내가 속았구나. 바로 그때 사방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초기 병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며 칼과 창을 휘둘렀다. 기습 공격을 당한 사마이의 군사는 크게 패하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적의 뒤를 쫓아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제갈량은 끝까지 위군을 추격해 치명타를 입힐 작정이었다. 결국 사마이는 수많은 부하들을 잃고 나서야 진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극단적인 방어 전술을 펼치면서 좀처럼 진지 밖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적이 잔뜩 웅크리고 있으니 무작정 공격을 퍼부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뭔가 다른 수를 찾아야겠구나. 제갈량은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위수의 주변 지형을 살폈다. 그는 한참 만에 골짜기 하나를 발견한 뒤 그 지역을 잘 아는 병사를 불렀다. 이 골짜기를 무엇이라 부르냐? 상방곡이라 합니다. 병사의 대답을 들은 제갈량은 목소리 1000명을 모아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모구 유마를 만들도록 한 것이다. 얼마 후 완성된 수십 대의 모구 유마는 마치 살아있는 소와 말 같아서 짐을 싣고 산을 오르내리기에 무척 편리했다. 제갈량은 장수 고상에게 1000명의 군사를 내주면 성도로 가서 모구 유마의 군량을 실어오게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이 전해졌는지 사마이가 모구 유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모구유마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무를 이용해 소나 말의 형태로 만든 수레의 일종인데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고 합니다. 부하장수의 설명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한 사마이는 오랜만에 병사들을 진지 밖으로 보내 모구유마를 뺏어오도록 했다. 그들은 고상이 이끄는 행렬 맨 뒤쪽의 기습을해 모구유마 5대를 강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갈량의 계산에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모구유마를 위군에게 강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 일부러 빼앗겼던 것이다. 처음으로 모구유마를 보게 된 사마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명의 재주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군량을 운반하는 데 쓰도록 하라. 그날 이후 사마이의 많은 병사들은 모구유마를 만드는 데 동원되었다. 이미 만들어낸 것을 흉내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달포가 조금 지나자 천여 대의 모구유마가 완성되었다. 사마이는 그것을 보고 흡족한 미소를 띠었다. 그와 비슷한 시각 제갈량이 왕평을 불러 명을 내렸다. 왕장군은 군사 2천을 위군으로 변장시킨 다음 군량을 싣고 가는 척 모구유마 대열에 은밀히 끼어드시오. 그리고 위군이 잠든 틈에 그것을 모두 훔쳐 복원으로 달아난 뒤 그들이 쫓아오면 모구유마의 혀를 비틀어 놓고 달아나시오. 혀를 비틀어 놓으라고요? 왕평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소. 모구유마는 진짜 소와 말처럼 혓바닥이 있는데 실은 그것이 대동장치요. 제갈량의 설명에 왕평은 감탄하며 제자리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장의가 제갈량 앞에 불려나왔다. 그대에게 군사 500을 내줄 것이니 모두 괴물의 모습으로 분장시켜 상기색에 매복시켜 두시오. 그리고 우리 촉군이 모구유마를 이끌고 갈 때 위군이 나타나면 횃불을 들고 개성을 지르면서 뛰어나가 겁을 주시오. 그런 다음 함께 모구유마를 이끌어 끌고 오면 되는 거요. 장인은 제갈량의 명을 받아 금방 이해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번에도 제갈량의 책략은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 착착 들어맞았다. 왕평은 종이가 먹물을 머금듯 순조롭게 적의 행렬에 스며들어 군량을 실은 모구유마를 훔쳐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곽희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을 때는 제갈량이 명한 대로 모구유마의 혀를 모두 비틀어 놓고 달아났다. 곽희는 군량을 되찾아 기뻤지만 모구유마가 꼼짝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위엄과 강요가 나타나 곽희의 군사를 도륙했다. 왕평도 말머리를 돌려 위엄과 강요에게 힘을 보탰다. 그리고 곽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물러난 뒤에는 모구유마의 혓바닥을 모두 원래대로 돌린 뒤 신지로 걸음을 옮겼다. 한참 말을 달려 도망가던 곽희는 모구유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부하가 치밀었다. 그는 다급히 전열을 정비해 촉군의 길을 따라갔다. 죽든 살든 일전을 벌여볼 작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횃불을 지켜든 괴물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나 병사들은 홍비백산하게 만든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한 것인가? 그렇게 촉구는 곽희의 추격이 따돌리고 다시 걸음이 뒤쫓겠다. 그러나 곽희도 포기하지 않고 본진으로 전령을 보내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다. 그 소식에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진 사마이는 곧장 출병 명령을 내렸다. 어서 가서 도둑맞은 우리의 군량을 되찾자. 사마이는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으며 급히 말을 달렸다. 하지만 그의 출병 역시 제갈량은 미리 예상한 터라 길목마다 장익과 요하의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갑작스런 촉군의 등장에 깜짝 놀란 위의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금세 달아나기 바빴다. 사마이마저 요하에게 쫓기다가 화려하게 금장식이 된 되도록 투구를 숲에 내던진 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한마디로 제갈량의 모구유마 책략은 대성공이었다. 촉군은 위의 군량을 가득 실은 1,000대의 모구유마와 함께 사마이의 화려한 투구까지 챙겨 돌아오게 되었다. 그날 이후 사마이는 다시 진지에 처박혀 방어 전술에 전념했다. 때마침
조회로부터 오가 침략할지 모르니 섣불리 폭군과 맞붙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라는 사찰이 들어왔다.